고흥은 물론 여수, 완도, 저 멀리 제주까지 바다 곳곳으로 통하는 바닷길의 중심지 녹동항. 그 끝자락에 손이라도 뻗으면 곧 닿을 듯 가까운 섬이 있습니다. 많이 왔지 옛날에는. 그럼 요즘 통하나 많이 잡고 갔지 고기도. 소록도 옛날에 처녀 때랑 그때 체육대 할 때 가봤어요. 그때는 뭐야 그 소록도서 한자들한테서 나온 남자 아이들도 있고 여자 아이들도 있어갖고 체육대도 하고 그랬어요. 예. 배로는 불과 5분 거리지만 한때 천리길만큼이나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었던 섬 소록도. 2009년 고흥 녹동항과 소록도 사이에 연육교가 놓이고 2011년 인근 섬 거금도까지 다리가 놓이면서 소록도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는데요. 육지길이 열리면서 섬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조금씩 소록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개방을 많이 이제 여기서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더더군다나 그 다리를 놓고 나서부터는 일반 그 방문객들을 위해서 여기는 전체가 소록도 병원 전체가 우리 그 한센인 원생들의 그 생활 치료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또 방문객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관광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시간만큼은 개방을 하고 공원까지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춥지 않고 육지와 가깝지만 물과 섬 사이 물길이 거칠어 한센인들의 수용소로 최적의 장소가 되었던 곳. 일본 총독부가 한센인들을 격리시킨다는 결정을 하고 나서 아마 여러 격리지를 물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육지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고, 두 번째로 물이 풍부하고 기후가 온난한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섬을 찾다 보니까 소록도가 아마 녹동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섬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기후라든가 수량이 풍부해서 이 섬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섬 전체가 국립소록도병원의 병동 개념인 소록도엔 전염력을 상실한 음성 병력자뿐 더 이상 환자는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입원해 있는 환자는 580명입니다. 현재 있는 환자분들은 한센 환자가 아니고요. 가게 잠시나마 한센병을 앓았던 한센 회복자 개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고령은 노인들이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이라든가, 다만 옛날에 그 적절하게 한센병을 치료하지 못해 가지고 균은 없어졌지만은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은 이분들이 그 당시에 어떤 합병증이 온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분들의 어떤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서 이분 여생 동안 저희들이 치료라든가 복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580명이 한센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평화롭게만 보이지만 이곳엔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탄생을 하게 돼요. 그럼 이 태어난 아이들은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미가마라는 이름으로 이 환자지대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내보내져서 길러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엄마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해주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엄마하고 만나게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만나게 해주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뒤에서 바닷바람이 불어와요. 이 바람을 아이들이
등지고 그리고 길 건너 저쪽 편으로 엄마가 바람을 맞고 서로 내 아이를 이렇게 마주보고 서서 어디 아프지는 않니? 춥지는 않니? 배고프지 않니? 하면서 메인 목소리와 그리고 탄식과 눈물만이 얼룩졌던 곳이라 해서 수탄장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 줄로 줄지어 애타게 얼굴만 바라볼 수 있었던 탄식의 장소. 소록도에선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지난 시절. 어미가 아이를 품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모진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병원 옆 담벼락엔 그런 애환을 위로라도 하는 듯 지난 봄 작가 30명의 재능 기부로 소록도의 역사와 희망을 담은 공간이 재탄생되었는데요. 피 흘리는 어린 사슴은 과거로, 평생 한을 품고 살아온 주민들의 얼굴은 현재로, 그리고 한가로이 풀을 뜯는 아기 사슴으로 미래를 그려낸 벽화. 뿐만 아니라 그곳엔 53년 전 한센인의 애달픔을 먼저 그려낸 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필이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필릴릴리. 보리필이 불며 꽃청산 어릴 때 그리워 필릴릴리. 17의 나이에 한센병을 얻은 한하운 시인. 그가 그려낸 그리움이 잔잔하게 물결치는 중앙공원은 1936년부터 3년간 6만 명이 넘는 한센인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졌는데요. 미카엘이 한센균을 박멸하는 소록도의 희망을 형상화한 구라탑부터 한센병 퇴치와 계몽에 앞장선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를 기리는 공적비까지 아픔이 서린 소록도의 풍경은 이제 연간 60만 명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중앙공원을 지나 소록도의 가장 아픈 역사가 자리한 곳. 바로 등록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된 소록도 검시실인데요. 본인이나 유족의 의사 없이 무조건 해부가 이루어지는 한센인의 시신. 때문에 소록도 사람들은 흔히 3번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아직 검시실에 남겨진 당시의 수술대와 검시대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한센인들의 고통과 슬픔을 전하는 듯 하는데요. 이보다 조금 더 깊숙이 한센인들의 삶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검시실 뒤편으로 자리한 소록도 자료관. 그곳엔 당시 수술에 이용되었던 수술 도구부터 한센인들이 이용했던 생활 도구, 그리고 입었던 옷까지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제강점기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아픔의 시절부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지금까지 이곳엔 한 세기 동안 묵묵히 견뎌온 한센인의 애달픈 삶도 함께 스며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주소를 쓰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 고향에 편지 하나 쓰면은 소록도란 자체를 쓰면은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까? 그럼 가족들이 어떤 불이익이 처해질까? 이런 염려 때문에 함부로 소록도 주소를 안 썼습니다. 또 소록도 우체부에서 도장 찍히면은 또 그쪽에서는 또 알게 되니까 주소를 안 쓰고
보낸다 하더라도 우체국 도장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안 하고 밖에서 편지를 붙이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길명으로 쓰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씁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지어진 천여 개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겨진 일본 신사까지 백여 년간 섬을 메웠던 것은 아픔의 흔적들이었는데요. 가족마저 사치였던 외로웠던 섬 소록도. 하지만 새로 갈아입은 옷처럼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7개의 마을을 이룬 580명의 한센인 가운데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여기가 소록도가 전에는 이제 한생병이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도 병 안 들어갖고 여기서 같이 살고 있고 세상 사는 것은 사회보다 거짓말 없고 더 좋습니다. 여기가. 잔잔했던 소록도의 일상에 최근 들어온 새로운 취미생활 하나가 섬을 활기차게 합니다. 요즘은 시원하니까 한 4시 반 되면 나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새벽 4시 반에 하십니까? 아니 오후에, 예, 오후에 나오고 또 좀 있으면 이제 엄마들도 나오실 건데 지금 아직 저녁 식사를 일찍 하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좋고 또 심심치도 않고 운동도 되고 여러모로 참 좋고요. 또 우리 원에서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도와주니까 진짜 참 좋습니다. 너그럽지 못했던 세상을 향해 이제 다가갈 준비를 마친 사람들. 물론 관광객들에게 한정된 공간만 개방되었듯 아직 채 공개되지 못한 곳도 있지만 슬픔과 애환의 섬이 세상과 소통을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법을 심판을 받은 사람 교도소 갇히고 일반 교도소 갇히다 보니까 4대 원장이 이러면은 전념이 시키겠다. 그래서 특수 교도소를 세우자. 그래서 1935년도 소록도에다가 특수 교도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전국의 한센 환자들은 다 이감을 소록도로 시켰던 것이죠. 그때 명칭이 광주교도소, 순천지소, 소록도 분소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적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인해 세상과 격리되어야만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슬픔과 절망의 흔적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섬 소록도. 하지만 이제 그 아픈 흔적은 하나의 풍경이 되고 사람이 그리운 섬에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